네. 우리 그 전남 강진에 강진 포도농원 예, 포도농원에 예, 우리 지피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대표님 밭 소개를 잠깐 해주이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는 분들이 더 쉬울 테니까 그쪽에 사이소. 화면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진군 강진읍 지존로 28-39 강진 포도농원입니다. 지금 식재 심은 지가 한 3년 됐고요. 4년째 됐고요. 이제 작년에 포도가 열릴 건데 일부러 포도를 안 열리게 다 적심을 했어요. 그래서 뿌리를 더 키우려고 1년을 더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처음 이제 열매를 많이 달고 나왔는데 뭐 수세를 감당을 못 하겠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유기농 GAP 인증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인증도 물어봤어요. 받았고 해서 저는 이제 유기농법으로 해서 그 하고 하나 내놔야지. 뭐 살균 살충제도 안 하고 직접 자리공을 해서 이제 하고 합니다. 이름은 지필한이고요. 강진 포도농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대표님 농장 이게 오픈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나쁜 말 좋은 말 다 할 건데 하여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장에서는 잎이 다 죽고 있어요. 식물은 지금 포도는 잎이 다 죽고 있어요. 아주 괴로워하고 있어요. 전 다 지금 다 죽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요렇게 지금 다 죽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 이 잎이 다 죽고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얼금얼금하게 다 죽고 있어요. 포도를 죽이는 농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잎이 얼금얼금하게 다 죽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이슬을 많이 맺어가지고 이 물을 버리고 있어요. 물을 줘도 물을 먹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물을 버려. 그럼 지금 잎이 요건 짜버리고 아주 작아서 못 자라. 왜 그러냐?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가리 가달해서 더위를 타서 그렇다. 지금 다 이렇게 일어나요. 지금 이 더위에 이렇게 된다면 여름에는 포도를 익히겠냐고. 자, 여기도 보면 잎 속에 연맥이 빨갛다. 연맥이 빨갛고 이슬을 많이 맺어가지고 일액을 맺었다. 요 끝에 잎 끝에 수문장이 낮에 일을 한 우리가 비료물을 가져와서 강압성을 해서 탄수화물 생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 속에 물을 가질 수 없어요. 뱉어버려야 돼. 물을 다 뱉어내버립니다. 그럼 낮에는 비료물을 가지고 영양소를 가져왔다 생각하고 물을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영양소가 없어가지고 잎 속에 강압성에서 탄수화물을 못 만들었다. 영양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잎에다가 물을 더 집어넣으면 뿌리가 굶어 죽어버려요. 잎 속의 함수량은 뿌리로 가는 영양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낮에 일을 한 게 헛일을 했기 때문에 이 포도는 함수량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낮에 기공을 해서 대사작용하고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잎에 축적을 하고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 영양소가 없다. 뭐가 없느냐? 질소분이 없다는 거죠. 그 질소분 없는데 잎은 빨갛게 가리분이 많다. 우리 농장 대표님께서는 이게 영양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고 조금 있으면 다 타 죽을 건데 이렇게 타 죽고 있는데 이제 쪼그리지가 다 타 죽고 있는데 뭐 감당할 거 뭐가 있어요? 얼마 있으면 싹 다 타 죽을 건데 얼마 있으면 싹 다 타 죽을 못 느끼는데. 생장 때문에 지금 다 타 죽고 있잖아요. 밑에 여기부터 이파리가 쪼그러지가 깨지고 타 죽고 요것도 타 죽고 요것도 타 죽고 요것도 타 죽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옹그러지가 다 타 죽고 그다음에 열매는 여덟 하면 전부 다 껍질이 두껍고 맛없는 포도 다 이럴 거예요. 대책을 말해서 예. 가르쳐줘야지. 대책이라는 거는 아주 요소비로 주라. 대책은 요소비로 주라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요소비를 예. 한다고? 지금 여기에서 이 포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요소비료입니다. 요소비료.
질소질을 먹어야 된다. 질소를 안 먹은 상태라면 이 수는 또다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질소를 먹고 광합성에서 탄수화물, 설탕물을 만들어야만이 잎에 물을 가질 수 있어요. 함수량이 늘어나야만이 뿌리가 영양을 공급을 받는데 잎에 물이 없어요. 수분이 없어요. 당분이 없어요. 그럼 뿌리로 내려가는 소화액이 없겠죠. 그나마 대충 먹었던 건 전부 다 가리 성분 비료만 계속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토양 분석에 해도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그냥 다 타죽고 있는 게 간단히 보이죠. 회장님 이거 안 보입니까? 타죽고 있는 게 우리 밥보다 거의 심하죠. 이게 타죽고 있는 게. 그럼 이 순이 지금 잎 테두리가 정상인 모양이 아니고 타고 있어요. 테두리 계속 햇볕에서 걸려서 타죽는다. 그럼 이 타죽는 걸 정상으로 시켜야 되는데 얘를 정상화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질소. 그리고 순도 나오다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봄에 미생물을 발생시켜 주니까 엄청 많이 나빠지더라. 미생물을. 그래서 봄순이 늦게 나오는 것들은 미생물을 줬을 때 요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요게 동해가 되기도 하고 요 순이 나올 때 과다한 미생물로 들어가서 토양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발생하더라는 거죠. 요 순도 지금 녹아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미생물이 100% 좋다고도 인정 못하는 게 이런 장애가 발생하더라. 미생물 줬을 때.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부분도 주고 나니까 장애 일어나기 때문에 미생물도 함부로 쓰지 마라. 미생물 줬을 때 장애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건 쓰지 말라고 강의 때도 이야기합니다. 미생물 쓰고 나니까 며칠 만에 나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급순무가 질소분의 영양소를 공급해서 빨리 먹어서 광합성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엽록소량의 탄수화물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야 더위를 안 탄다. 물을 아무리 줘도 더위를 탄다. 이거는 매일 물을 줘도 더위를 탑니다. 이거는 매일 물을 줘도. 왜? 잎 두께가 얇다는 거죠. 얇은 주 원인은 질소분이 없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질소분이 없다. 그래서 질소분을 가져야만이 좋아진다. 질소분을. 우리 그 일반 재배 법으로 이야기하면 황금알 농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 일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요소는 거의 대다수 우리가 그 사용 자제를 하는데 요소를 쓰지 않으면 이 나무 회복을 못 합니다. 질소분. 질소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공급을 안 해주면 장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면시비해서 잎에다가 보충을 해서 뿌리에 영양소가 내려가서 뿌리가 정상적인 영양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뿌리에서. 뿌리에서 어떤 걸 가져올 거냐고. 지금 가리 비료를 많이 가져오는데 엽록소를 만들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탄수화물 생산하는 조건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봄에 시원할 때는 봄순이 잘 나왔으나 지금 조금 날씨 따뜻해지니까 견디는 힘이 더 열악해지죠. 그럼 이 하우스 구조상 이게 약간 경사지게 해놨는데 그러면 위쪽에나 더 더운데 더 심하게 앞으로는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더운데. 지금 이 더위에도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덩쿨마다 조금 차등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밭이 삐딱삐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수를 줬을 때 영양이 어떤 한 곳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온도도 한쪽에 쌓일 수가 있고. 그러면 같이 심어놨는데 무성한 덩쿨이 자라있는가 하면 자람새가 좀 열악한 데도 생겨요. 조금 처진다. 가지가 잘 못 자란다. 작년에는 똑같이 자라서는 올해는 편차가 생긴다. 그 대표님 미생물 발생해가지고 많이 주고 있는가요? 쓰고 있는가요?
만들어서 지금 유기농만 공부를 한 5년 했어요. 예, 대학교에서 예, 김영우 교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예, 그런데 뭐 이제 발효를 해서 균 넣고 해서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건 하라 마라 소리를 제가 돈을 벌어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못 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거는 가리 가다엔 고온 열상으로 인해서 세포가 파괴되고 있어요. 세포가. 그래서 열상으로 세포가 파괴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질소분을 넣어주라고요? 그렇죠. 뿌리에 여기가 질소분이 들어가면 이게 풀릴 거예요. 이게 100평당 우리가 지금 한 5 내지 7kg 하루에 1kg씩 계산해도 다 먹는 게 아니고 누적해서 쌓여 있어야 된다. 비군이 쌓여 있어야만이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나빠진 거는 100평당 20kg 줘도 크게 다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40kg, 약 50kg 들어가야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요소 비료가. 한 번에 다 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나눠서 줘서 누적 양에 의해서 뿌리에서 흡수량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유기 재배, 무농약,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재배, 이런 방제 제작업에 재배하는 이렇게 차등을 두면 우리가 내가 생산의 목적에 무농약이냐 유기 재배냐 일반 재배냐 이런 차이를 두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작물에 뭐 좀 손실이 있더라도 가격을 비싸게 보장을 받겠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토양에 분석한 그 자료에 의해서 식물은 행동이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분양에 대해서 꼭 적용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황금알 농부에서는 이 봄순이 나올 때는 봄순의 에너지를 쓰게끔 목면 시비하고, 그럼 체내 저장 양분의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체내 저장 양분에 가깝게. 그리고 그러면 순이 잘 나온다. 그런데 봄에 우리가 눈 나기 전에 토양의 시비를 토양 분석표에서 부족분의 우리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좋다. 산도도 맞춰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외 우리가 토양 분석에서 표시가 잘 안 되는 질소분, 그 질소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00평당 20kg를 먼저 눈 나기 전에 주고 출발하는 게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부족분은 또 더 공급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100평당 우리가 얼마의 비료를 먹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여기 농장에서는 다른 목적 아니고 일반 관행 재배에, 일반 재배에 준한다면 요소비를 주는 게 최고 빨리 회복되고 좋은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한다면 잎에 영양을 공급해서 잎을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 이거는 유기농에 쓰는 제품이 아닙니다. 무농약의 정도에 준해서 일반 재배 준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잎에 질소분이 들어가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설탕을 쓸 수 있겠죠. 설탕을 직접 쓰게 되면 탄수화물을 직접 잎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잎이 함수량을 가질 수 있어 더위를 적게 타는 조건은 1차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뿌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소화액이 내려갈 수 있어요. 소화액이. 그럼 1차적인 거죠.
그거는 1차적인 거지 전체가 될 수 있는 조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상부로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때로는 많이 권장을 안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질소분이 잎으로 주면 효과는 있으나 지금 우리가 뿌리에서 부족해서 일어난 걸 잎으로 우리가 요소를 주거나 이러면 순간적으로 좋았으나 다음에는 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잎으로 연면 시비는 요소는 봄에는 질소분은 쓰라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봄에 하우스 딸기에는 쓰라 그래요. 그건 이미 질소분이 없으면 마지막이고 그 이미 물러지고 아주 안 좋기 때문에 하우스 딸기에서는 봄에 질소분을 쓰라. 그 수확철에 다 되는 여름에 우리가 사이마스케지 그 경우에는 질소분을 꼭 쓰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그 더위라든지 그걸 이길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그 염두에 많이 두셔야 된다. 알았어요. 예. 얘기할게요. 네,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그 포도가 여기 재배되는 작형이나 상태를 보면 우리가 그 지금에서 우리가 5월 오늘 13일에 이 정도의 포도가 그 잎의 색깔과 모양의 형태가 나타난다면 여름에 한뜨에서는 견딜 수 있는 조건에서 많이 열악합니다. 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고 잎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양소, 이거는 지금 뿌리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뿌리의 영양소가 부족하다. 뿌리에. 그러면 뿌리의 영양소를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고요. 뿌리에. 지금 실질적으로 나무가 먹고 살 때는 우리가 토양 분석표에 나오는 질소 인상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가 됩니다. 그 원소들에 의해서 많은 그 흡수를 받고 자랄 건데 이 원소들을 갖다가 균형십이라 그러는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토양 분석하면 기술센터에서 질소분이 안 나와요. 질소분이. 그 질소분이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현장에서는 먹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포도라는 작물 재배에서 얘가 뭘 먹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뭘 먹고 이제 뭘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면 작물마다 이렇게 재배해 보면 그 시기 그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그 잎 모양이나 잎의 색깔이나 연맥이나 그리고 장애나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와서 사이메스케치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 포도를 재배했을 때 우리가 국내에서 다 소비할 거냐 수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유통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내에서 소비한다면 우리는 내가 소비자층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 재배, 무농약 재배, 유기 재배 이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층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식물이 원하는 거와 우리가 재배하는 것은 두 가지 또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에 더위를 안 타려면 잎에 함수량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데 잎에 물을 준다고 함수량을 갖는 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잎은 함수량을 가져야 될 때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잎 속에서 광합성 산물인 탄수화물을 가질 때만이 잎의 함수량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잎에서 광합성인 탄수화물의 영양은 이동을 해서 과실로 가고 생육 대사에 쓰는 거죠. 그런데 잎이 함수량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대사작용 중에서 과실을 키우는데 생육하는데 앞으로는 많은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장애 요인.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가온에서 잎이 이렇게 뭐 뒤로 까디집어진다. 그 테두리가 탄다. 이 말은 지금 이 가온에서는 고온 열상을 입고 있다. 왜 그러냐?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잎 속에 함수량을 못 갖고 있다. 그럼 뿌리에서 영양분이라고 가져왔는데 그 영양소는 질소분이 작아서 엽록소도 못 만들고 광합성 에너지도 안 되고 탄수화물 생산도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루나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는 뭐 우리가 비 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광합성 못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괜찮지만은 여러 날 진행이 된다면 그 공기에 포도알이 멀컹거리고 당도가 없고 잎이 노화가 되고 여름에 잎이 벌겋게 해가지고 노화된 잎들은 뿌리를 파보면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굶어서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뿌리가 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흡수를 하겠느냐? 그거는 또 풀면 풀립니다. 왜? 영양소를 질소분을 줘서 영양을 흡수하게 되면 잎이 다시 좋은 영양소를 뿌리로 내려주면 뿌리가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가 그 동작을 질소분에 대한 부분을 빼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토양 분석에서 우리가 질소가 빠진 상태에서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 수치가 우리가 적정 범위에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추비로서 더 안 줘도 1년, 2년까지 안정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원소들은 플러스 전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토양 마이너스 전극에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질소분은 암모니아 퇴질소라든 질산퇴든 마이너스 전극을 가지기 때문에 토양 마이너스 전극과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럼 토양사학에서 이동도 빠르고 어느 작물이 잘 먹게 되겠죠. 그럼 토양의 잔류 기간이 짧다는 거죠. 유실도 많고. 그래 보면 우리가 공급해야 될 성분 비료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비분이. 그래서 질소분이 부족했을 때 강합성 탄수화물 생산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유기재배 같은 작물에서는 질소분에 해당하는 영양소 원소를 특별히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상부로서 잎으로 조금 깔짝깔짝 줘갖고는 그거는 아주 미약하다.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뿌리로서 충분한 양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영양소들은 조금 부족한 것들은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자기가 그 편리한 대로 어떤 그 영양소들을 우리 식재료에서 그 우리가 설탕도 우리가 식품인 것처럼 식재료에서 가져와서 공급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양하게 적용해서 유기농산물도 재배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일반 관행적으로 일반 재배가 우리가 농약 방제학원 포도들이 더 많죠. 유기재배보다. 그래서 관행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포도에서 우리가 재배 기준에서 매뉴얼을 항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북 경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겨울에 용성인비하고 규산을 줘버려 가지고 잎이 희한하게 나빠졌어요. 그래서 100평당 요소를 한 20kg 들어갔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요. 잎 심줄도 빨갛고 그리고 엽색도 누리팅팅하고 그건 규산의 일부 장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질소분을 보충해서 엽색을 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이 작물은 그 작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저 포도를 이렇게 덩쿨이 좋은 이런 강한 종들은 얘네들은 지금 한 덩쿨에 약 3송이, 4송이를 달아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형태의 모양으로서. 그런데 여름에 잎 두께가 얇으면 못 키웁니다.
결국에 저 봄에 열매를 많이 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확철에 포도의 맛이나 품질을 못 만들기 때문에 못 따는 거지. 여름에 그 우리가 봄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포도 송이를 많이 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소비자가. 그래서 우리가 포도 송이를 달고 하는 거는 잎이 가지가 굵고 통통하고 그리고 잎이 두꺼운 그런 가지들에서는 우리가 포도를 많이 달고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뭐 네 송이도 달고 그러는데 그건 세 송이, 네 송이 단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금알농부 회원들은 한 덩굴에서 이런 한 덩굴에서 1kg 네 송이도 땁니다. 이파리 12장이면 네 송이를 충분히 익히니까. 근데 그 잎 두께만 유지해 주면 되는데 잎 두께 부분에 영향을 안 주고 잎이 일을 해서 열매 익히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잎이 일을 해서 열매 익히라. 그건 안 됩니다. 뿌리에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잎이 일을 해서 포도를 익혀라.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대사작용에 뿌리에서 먹고 지상부로 가져와야 되는데 여름에는 우리가 그 포도가 성숙기에 많이 자라고 과실을 비대시키고 수확기로 가야 되는데 여름에는 황금알농부에서도 대표로서도 요소를 연면 시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봄에는 하라 소리를 잘 안 해요. 잠깐 잎책이 좋다고 우리는 토양에 들은 질소분을 넣어버리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연면 시비에 요소를 써도 됩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을 하고 기력을 차리고 뿌리에 질소분을 공급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해운 농가에서 600평에 그 제일 비료 요소 많이 쓴 농가가 한 20포 정도. 그런데 그 20포를 줘도 적다는 거죠. 왜? 포도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 익히는데 잎 두께가 그 잎이 영양을 생산해서 과실로 전이되는 이동하는 양보다도 비분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나 늦게까지 수확하면서 포도는 당불익선을 충분히 올리고 600평에서 포도 봉지를 16,000장 싸도 포도를 다 익힌다. 그 1kg 네 송이도 익히고. 그럼 일반 우리가 재배 매뉴얼에서는 포도 한 덩굴에 이 가지 하나에 1kg 네 송이를 딴다. 그럼 불가능하다 그러죠. 불가능한 게 안 해본 거죠.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장애냐 비장애냐 분류를 하고 포도나무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장애냐 비장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작물 재배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마라. 그렇게 스트레스 말을 쓰게 되면 또 누군가는 그 스트레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 우리 농업에 사용하는 자재라든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에서는 장애냐 비장애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내가 알기 어렵고 애매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농업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됩니다. 용어 하나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더 많이 어려워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고 알면 안다 해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 결론이 안 맞더라도 그 시절에 내가 아는 게 전부 있으면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작물 재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충분히 공급해 잘 자란다. 그래서 여름에는 질소분이 정말 많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잎이 일을 충분히 한다. 잎이 일을 해서는 영양 산물이 과실로 가고 대사용에 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여름에 잎이 이래 펴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잎이 오물이 있다고 색깔이 연맥이 빨갛거나 오물이 있으면 우리가 포도를 비대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 한금알농부의 회원들이 작년에 포도알이 여름에 7월달 8월달에 질소 부족으로 멀컹거리던 걸 요소 비료줘서 다 단단하게 해서 수확 때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소분과 포도의 그 수정률, 화진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벨 같은 데는 우리는 뭐 캠벨이나 거봉, 화진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꽃피는 수증기에 물을 굶긴다는 이런 다양한 걸 하는데 사실은 물을 주고 가리 가다를 막아주면 질소분이 충분하고 입속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충분하게 수정이 잘 된다. 그런데 우리는 비료를 질소분이 적어서 수정이 안 됐는데 그걸 마치 질소분이 많아서 수정이 안 된 걸 반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이 안 되고 낙과가 되고 열과가 되는 이런 대다수들은 거의 대다수 보면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더 많습니다. 고온으로 장애, 그런 경상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익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 잎 두께와 토양에 있는 가리 성분과 영양 이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확기 됐을 때 잎이 진하고 중간에 이게 포도잎 연맥이 노란색을 떼어야만이 잘 당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잎이 노란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잎은 진하고 연맥이 노래야 된다. 그러면 당도가 처음 올라간다. 그리고 알이 멀컹거린다 소리는 그거는 질소분이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다. 그래서 질소분을 공급해주면 충분하게 색변한다. 그런데 우리가 샤인마스켓은 이렇게 질소분을 마음대로 줘도 색깔에서 큰 무관하다. 그런데 유색계 포도, 캠벨이라든지 거봉이라든지 뭐 빨간 거, 노란 거, 흰 거 이런 유색계라면 그 시기에 후기 비대를 너무 시키는데 질소분을 많이서 성장을 시키면 껍질의 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색이 연해질 수가 있다. 특히 사과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작물 재배에 우리가 그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그 수확 이후에는 체내 저장 양분 축적으로서 이 나무가 단풍이 들어야 된다. 단풍이. 포도가 단풍이 들고 내년 봄에 수액이 안 흐르려면, 물이 안 흐르려면 단풍이 이래 비가림 정도 같으면 단풍이 7~80% 들었을 때 전정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진액으로서 구멍을 막아요. 그러면 내년 봄에 물이 안 새요. 그리고 하우스라면 겨울에 추위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는 단풍이 20~30% 들었을 때 전정을 해라. 막 전정해라. 그러면 봄에 수액이 안 셉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그 겨울에 충분하게 물 주기를 해라. 포도밭에. 그 단풍 들이게는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 염화가리 3kg에서 5kg까지 줘서 영양 이동을 시켜서 체내 저장을 축제해서 단풍을 들여라. 포도나무가 단풍이 안 들고 잎이 거실러지는 것들은, 잎이 타 들어가는 것들은, 말라 들어가고 타 들어 고실러지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비료가 부족하면 잎이 잎 자루가 몸통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영양이 축적 안 하면 몸통에서 잎 자루 요걸 단단하게 붙여놔요. 요거를. 비료가 부족하면 잎이 영양을 생산해서 더 가져오라. 가져와서 내가 더 먹어야만이 겨울에 장애가 없겠다. 그 겨울에 단풍을 들이는 목적은 단풍이 들어야만이 영양소를 축적이 되고 내가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탄수화물 축적이 됐다. 탄수화물 양만큼 나무는 수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겨울에 가뭄 때 견디는 힘은 몸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수분에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나 말기나 겨울에 물 주기를 해라. 그래서 함수량을 늘려서 겨울 동해 피해를 막아라. 그리고 겨울에는 또 유막 코팅을 해라. 유막 코팅은 물 500에 식용유 18리터에 퐁퐁 3 내지 4리터 해서 완전히 교반해서 사용하면 좋다. 그래야만이 겨울에 동계 방제, 지금의 나무에 붙어있는 벌레들도 죽이고, 그리고 봄 되면 그 식용유가 자연 산화가 돼서
유기물 영양소로 바뀝니다. 아주 좋은 방법. 그리고 봄이 되면 우리가 봄에 다시 목면 시비를 할 때 그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기름 소독을 퐁퐁 한 3리터에 식용유 5리터 정도 넣고 살포한다면 잎에 나뭇가지에 있는 충이나 균도 또 죽는다. 기름 소독에서 충과 균은 살지를 못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게 포도나무의 1년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에는 7월 중순에는 골드 칼라와 그 설탕을 쓰고 잎이 두껍고 좋을 때는 염화가리를 써서 대사정을 더 빨리 하면 숙기가 빨라지는데 지금처럼 질소가 없는 이런 나무들에는 가리를 쓰면 잎이 타버려요. 자간. 그리고 봄에도 꽂는 분할 위해서 가리를 써라 그러는데 가리를 쓰는 조건은 잎이 두꺼워야 된다. 색이 진해야 된다. 진녹색으로 진하고 잎이 두꺼울 때 가리를 쓰면 설탕과 가리를 쓰면 포도 아래쪽으로 꽂는 분할 빨리 시켜준다. 숙성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설탕을 우리가 쓰면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참 좋은 겁니다. 광합성인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잎의 대사적용 산물을 만든 걸 직접 공급받기 때문에 그 영양소는 뿌리로 이동해서 뿌리에 효소가 늘어나서 뿌리가 영양 많이 흡수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골드 그린 두 분에 골드 칼라 한 번,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정도. 그런데 포도 알이 녹두알만 할 때 샤인마스카트는 설탕을 쓰지 마라. 왜? 목적은 이 포도 송이 줄기에 설탕이 묻어서 다음에 그 봉지 안에서 곰팡이가 펴서 끄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에 따라서는 설탕이 상품성을 저하하는데 그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영양면에서는 좋은데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포도 알이 녹두알만 할 때 샤인마스카트는 설탕을 쓰지 마라. 그 외종들은 설탕을 좀 그 포도 알이 그 굵을 때까지 설탕이 맺혀도 큰 물뿌리가 하면 해가 없기 때문에 설탕을 쓰라 그러죠. 그 샤인마스카트 봉지 싸고 나면 설탕을 또 쓰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름에 대사정이 잘할 때는 설탕이 그래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건 단 잎이 두꺼울 때 한해서 그런 거고 좋은 거고, 그제 잎이 얇을 때는 설탕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도 아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예. 방금 그 퐁퐁하고 식용유를 뭐 밭에 고추밭에 같은데 뿌리면 모든 벌레들이 뭐한다 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율을 아까 내가 한번 잊어버렸네. 예, 그건 저 한 알려드릴. 말당 퐁퐁은 몇 cc? 요건 그 고흥에 우리 신태수 씨가 개발한 건데 기름 소독. 네. 기름 소독. 그 기름 소독은 이제 통닭집에 기름이 있고 네. 튀김집에 있고 네. 식용유가 있고, 근데 이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식용유가 지금 그 국제적인 단가 많이 올랐어요. 전에는 한 말통 2만 몇천 원에서 지금 올라간 게 이제 8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통닭집에 거는 사용해 보니까 닭의 지방이 나와서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작물에 일부 장애도 있고, 튀김집에 거, 튀김집에 그걸 재활용 기름을 쓰면 되겠다. 그럼 물 20리터에 한 말당 식용유가 많게는 100cc에서 작게는 50cc를 써라. 그건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농도를 높일 때고 온도가 높을 때는 농도를 낮춰라. 퐁퐁은 100cc. 예, 그렇게 간단히 하면. 예, 간단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그 살포하게 되면 진딧물이라는 이 작은들이 숨구멍이 막히가 죽기도 하고, 숨구멍이 막히가 죽기도 하고, 이런 다리가 달라붙어 죽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데면 잘 죽어요. 그리고 또 나방류들이 냄새가 나고 오질하네. 나방류들이, 우리가 나방들이 이렇게 와서 알을 까서 그 가수원에나
이렇게 고추냉이 장애를 주지 않습니까? 나방들이 냄새가 나면 안 옵니다. 모기도 안 오고. 지금 그 터널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지금 우로 뿌리도 그냥 아껴라. 그거 꺼내고 나면 하지. 예? 턴을 안 끄집낼 거예요. 언제? 고추를 꺼내고 예. 위로 이렇게 하라고. 예. 해도 된다고. 예, 됩니다. 터널 재배 고추에도 고추 없어요? 벗기고 나면 해가 없으니까 말씀드린 거죠. 예. 예, 그리고 터널 재배든 고추 재배든 먼저 심기 전에 비닐 멀칭한 상태에서 예. 기름 농도를 물 20ml 식용유 한 병 넣고 예, 그렇죠. 퐁퐁 한 100cc 비닐이나 이래서 싹 살포하고 심으면 벌레들이 달라붙어가 다 죽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식하기 전에. 예, 정식하기 전에 바닥에 살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밭 가에 뭐 제초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름을 살포하면 나방들이 밖에서 유입이 안 돼요. 지금 이후로 이제 고추 농약을 할 텐데 이 퐁퐁하고 식용유 섞어서 해도 돼요?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예, 따로 하고 영양제하고는 섞어 하더라도 농약하고는 섞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거 이합을 보냈던데 예, 문자에. 그 모짜리 관리 저는 주로 그 변호사 벼에. 그 유기농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벼농사. 거기- 거기는 모짜리 관리를 해가지고 한 마리당 칼라 60cc, 설탕 120g을 해서 예, 이게 살포를 하라고 그렇게 예, 보내왔어. 예, 그래 하면 모내기 심을 때, 예. 모 심을 때 모가 물에 빠져 있어서 잘 안 죽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교육받기는 그린을 2번 그거는 칼라를 화분가에는 살포하라 했거든. 화분가, 그런데 이 벼, 그린은 네. 여기다 안 올려왔길래. 안 되면 벼, 예. 보리, 예. 밀, 예. 조, 예. 수수, 옥수수 이런 화분가 작물에는 칼라만 쓰라. 칼라만. 예, 아. 화분가 작물에는 칼라만 쓰라. 그 중요한 얘기. 예, 고추에는 그랬거든. 그린 그린- 2번 하는데 그렇죠. 칼라 한번 그렇게 말씀. 예, 그리는 배웠거든. 그리는 그렇게 하면 좋고, 배에는 칼라만 써라. 벼에는 칼라만 쓰라. 아. 칼라하고 아까 뭐 섞으라 했죠? 예, 문자 보내드릴게요. 칼라하고 설탕하고. 예, 그거 메뉴를 개발해낸 게 벼 재배한다고 저한테 온 농가들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전국 다 알려줬습니다. 문자를 다 띄웠어요. 예, 그 메뉴를 괜찮죠? 그 벼 이삭도 기르주고 아주 그 밥맛도 있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예, 벼 생산이 많아요. 알이 꽉꽉 차고 도정률도 높아지고 한 30%까지 정수해요. 설탕을 쓰게 되면 쓰러지잖아요, 벼가. 문고병도 없고 벼가 쓰러진다는 거는 키가 크다는 거거든요. 웃자람이죠. 사실은 웃자람은 비료가 작아서 웃자람인 건데 우리는 비료를 많이 안 주고 재배하다 보니까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키가 작으면 웃자라거든요. 그래서 저 비료는 더 못 주고 설탕으로서 잡으면 돼요. 그리고 설탕을 쓰게 되면 탄수화물 공급받기 때문에 아랫잎이 잘 안 죽어요. 그리고 문고병이 잘 안 생겨. 그 태풍이 불어도 우리가 어디 갑니까? 논두렁가에는 절대 안 자빠지죠. 그건 탄수화물로 햇볕으로 강합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햇볕의 역할하는 강합성 산물을 탄수화물, 설탕물을 주면 된다는 거죠. 벼가 많이 웃자랐을 때는 설탕 3kg에서 5kg까지 올려줘도 돼요. 물 500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염화가리 넣어주면 염화가리 1kg에서 한 2kg 넣어주면 또 잎이 짱짱해져요. 영양 이동이 빨라가지고 영양을 빨리 다 먹고 써버리는 거죠. 그럼 단단해져. 네, 그렇게 합니다. 벼는 심을 때 모판에다가 심기 전에 질통 한 마리에 골드칼라 60cc에 설탕 120g 이렇게 조가 심으면 벼가 심을 때 발내림을 잘하고 물에 담겨 있어도 안 죽어요. 그리고 분열도 잘하고 그래 됩니다. 그리고 이삭그름 할 때 비료를 10% 20% 한 30% 더 줘도 돼요. 그리고 이삭그름 할 때 그때 이제 연면십이 한번 골드칼라 1.5리터에 설탕 3kg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삭 피기 전에 이삭 피기 전에 골드칼라 1.5리터에 너무 좀 웃자라 있다 하면 설탕을 더 늘리고 가리도 1kg씩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삭 피고 난 다음에 2번 그렇게 하면 아주 미질이 좋고 등수율이 늘어난 정수가 된다. 절대 안 쓰러집니다. 단맛도 있고 그리고 도정률 콤바인 벼를 한 200포대 가공을 해도 쌀액이 한 40kg도 안 나와요. 월등히 좋아집니다. 이거 톰백 작년 해남에서 70개를 갖다가 수매를 했는데 한 개가 1등 나오고 전다 특등 나와요. 무겁고 그래 좋습니다. 됐지? 그거는 고추에 그 기름 소독하고 벼에 재배하는 거.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저요. 예. 여기 태봉나무를 제가 풀어갔거든요. 예. 근데 잎이 이제 쟤는 잎이 얼마나 두꺼워야 두꺼운지 모르겠고 이게 냉해인가 이렇게 타버리는 게 엄청 많거든요. 실켜서 바람에 실켜서 아니면 제가 가리를 써버렸어요. 아니야. 가리 타면 더 뺑돌을 타야 되고 가리 타면 뺑돌을 타야 되고 요거는 바람에 실킨 거. 냉해가 많이 맞았거든요. 봄바람에 실킨 거. 시킨 거예요. 예, 봄바람에 실킨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올해부터 했거든요. 먹면 시비부터. 예, 지금 이건 잘 크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잎 심줄이 노랗잖아요. 예. 이것도 토양 가리가 많아요. 가리가 많아서 제가 예. 4월 20일경에 예. 23포대 했거든요. 나무가 669그루 정도 되거든요. 요소를 예. 예. 예, 그 지금 이것도 잎도 지금 벌써 네, 잎 자르고 그러죠. 빨개져. 빨개지. 그 요소를 그래서 물에 녹여가지고 주려고 그러는 지금 이거 퇴비 주스예. 예. 퇴비 주면 유박을 반 포대씩 줬어요. 퇴비는 포대 우리 그 축부는 축부는 안 주고 유박. 유박만 그 줬어요. 제가 그 대표님께 그 한번 문자로 아니 그 사진 찍어갖고 예. 그 토양 그거 하는 거 그거 예. 보내드렸었거든요. 지금 여기 만져보면 잎은 잘 두꺼워지고 있어. 두꺼워진 거예요. 예, 두꺼워지. 그런데 요 끝이 노랗잖아요. 예, 요 끝이 예. 끝이 노란 거는 이 토양에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예. 요 끝이. 그러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축분 퇴비를 써버리면 작년에 썼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봄에 줘보면 폐가 많아요. 작년 그래서- 작년 겨울에 줬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축분을 주려면 네. 좀 얇게 해가지고 빨리 줘가지고 좀 그 가리 성분 빨리 흘려 보내야 돼. 그때는 이제 전면 시비 해버렸거든요. 예, 전면 시비 해더라도 예. 그리고 가리가 많아 버리면 지금 이거는 잎이 네. 그 참 잘 크는 거예요. 잘 큰 거예요. 예, 잘 크는데 지금 요 가지하고 이 가지 두 가지 달라요. 예, 예. 이거는 지금 비료빨을 못 받고 있고 이건 네. 비료빨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이거는 지금 가지가 이거 쪼개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영양이 내려가면서 이 아. 가지 밑에 살을 찌워서 오래 영양을 이리 땡기는 거예요. 아, 내려가면서 목질부로 만들어요. 아. 쪼개야 돼. 키우고 있는 거네. 그지? 요 네. 작은 가지에서 엄지 손가락만 순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럼 이 순에서 이 정도 굵기가 안 맞아. 작년에 이 비실비실한 나무에서 이런 네. 굵은 순이 나오면 안 맞아. 지금 가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게 이쪽 밭은 예. 이제 방상팬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 예. 요 밭은 방상팬이 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냉해가 언제나 매년 심한 밭이거든요. 냉해가 아니고 이 밭은 물론 냉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겨울에 탈수가 많은 나무예요. 겨울에요. 겨울에 탈수가. 겨울에 물 안 줬습니다. 그렇죠. 올 봄부터 했어요. 예, 겨울에 먹는 시비부터. 탈수가 많은 밭이기 때문에 나무가 순이 낮더라도 힘이 없어. 그럼 이 다음 잎이라도 순이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안 강해진다 소리는 이 밭이 겨울에 탈수도 많고 이 밭이 네. 더 가리가 과다고 더 많은 것 같아. 이 밭이 아. 이쪽 밭이 그 네. 가리가 더 과다된 밭이야. 가리 성분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이 밭이 양달밭이 아닌가 더야. 아니 좀 더 양다리예요. 그렇지 양다리기 때문에 예, 그런 밑에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게 양다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양다리 더위가 많기 때문에 더 장애가 심해요. 양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요게 약간 예. 약간 반 이것은 또 한참 한 예. 몇백 메타 좀 예. 한 200m 떨어지는. 요거는 약간 반 음지 오후에 그 그늘이 좀 한 빨리 온다. 5시 정도 되면 그늘이 빨리 온다. 그래서 요거 힘이 조금 나아요. 그리고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감히 해마다 잘고 예. 낙과도 많이 되고 여름에 예. 낙과 많아요. 예. 근데 요건 낙과가 여름 조금 적어요. 예. 이 밭이 가리 가다고 더위 더 많이 타고 있다. 예. 낙과된 원인은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함수량이 없어서 떨어진 거거든요. 더워서. 그리고 안에 홍시 만들어 먹어보면 요건 힘이 배겨 있죠. 안에 또. 예. 그게 많아요. 예, 그렇죠. 꺼만이. 그만 신배진이죠. 질소 부족 가리 가다해서 잎 속에 함수량이 없어서 그래요. 낙과의 원인도 떨어뜨린 주 원인도 그렇다. 가리
예, 가다 때문에 취소.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지금 이게 초기 연면시비를 안 하면 네. 이게 이렇게 안 좋아지고 도장기만 나버려요. 도자기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 거기 등량 가서 창원까지는 못 가고 등량 가서 예, 그 골드 칼라 13통 예, 그린 13통을 사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4통 정도 쓴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요 부분이 살이 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 부분이 빨리 살이 쪄야만이 네. 요게 먹고 살 거거든요. 네. 그럼 봄순이 이게 두꺼워야만이 도장지가 적게 커요. 봄순이 지금 아주 동작을 잘하고 있거든요. 요 밭은 지금 회복이 빠른데 네. 이 밭은 조금 회복이 더뎌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양달이 돼서 겨울에 탈수가 많아서 그래요. 나뭇가지 자체가 요 피부 속에 탈수가 많아서 그래요. 요거는 탈수가 적었다는 거죠. 두 개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밭은 올해 지금 요소를 더 줘서 네. 더 먹이세요. 그좀 요소를- 물에 타가지고 그냥 관수로. 예, 관수로.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래 하시죠. 그래 하시면 이거는 이게 이제 500평짜리거든요. 540평인가 네. 된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님께서 100평당 5kg씩 해갖고 네. 25kg 정도 네. 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는 방법이 있고 막 비 오기 전날 봐서 주이소. 비 이제 안 저 오죠. 가닥에다 예, 표면에다 당분간 그래서 예. 원래 스프링클러 다 잘랐다가 이걸 예, 비를 그럼- 녹여서 주려고 일부러 스프링클러 또 다 예, 달았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봄에 우리가 초기 연면시비 안 하면 비료를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도장이면 네. 커요. 저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비료를 아무리 줘도 열매는 잘고. 네. 예, 그렇죠. 그게 황금을 농부 해석이가 풀어낸 거죠. 제가 예. 이것을 앞으로 이게 네. 정상적으로 되면 이게 꽃은 좀 다른 것보다 좀 적거든요. 네. 그런데 관은 더 클 수 있어요. 그 후기의 여름에 잎 두께만 계속 유지해주면 된다. 그렇게 지금 잘 크고 있는 겁니까?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옆에 밭 나무 것도 따서 비교해보고 근데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 게 지금 아마 촉촉하게 두꺼울 거예요. 이게 비 많이 펴가 아마 그 밭에 가보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요것도 지금 그만 가리가 좀 많죠. 여기 요 심줄. 잎목 요게 빨개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빨개지고 요 심줄도 노래지. 지금 이렇게 빨개진 것은 가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줄도 빨개. 제가 심줄도- 연면시비 해갖고 이게 빨개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것 갖고는 별로. 가리가 들어가도 바뀌어요. 이게 가리가 들어가도 가리가 들어가도 빨개지고. 제가 요 가리 연면시비를 지금 3번을 했습니다. 가리가 좋은 장점도 있는데 네. 지금 아직 질소분이 아마 부족하니까 안 해야 되겠어요. 가리 좀 빼고 또 하시요. 여기 이제 대표님이 여기 한 10cm인가 크면은 순이 예. 나왔을 때 가리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한 것. 경화 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경화가 아니고 잎이 진해지 색이 진해지고 탄수화물 농도가 많아가 잎이 두꺼워졌을 때 가리를 써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잘 되고 좀 있는 이러죠. 예 괜찮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만 찍어봤는데 예 볼까요? 이 씨는 제가 측정해 보니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측정했거든요. 얘를 2점 찍어봤거든요. 넘는데 단감나무거든요. 네.